안녕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상관없이 구분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운동이야기다 건강 토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운동이야기다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세 분께서는 겨울 되면 혹시 난 이런 운동을 즐겨한다.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우선 양 교수님 어떤 운동 많이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걷는 거 뛰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네네. 산에 올라가는 것도 그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 생긴 거는 막 뛰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올라갈 건 어차피 내려올 건데 굳이 힘들게 올라가지 약간. 네. 똑같은 생각이에요. 리프트 타고 아니면 곤도라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그럼 그런 거 타고 올라가서 스키나 그런 거 혹시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스키 엄청 좋아하고요. 예. 한때는 스키로 먹고 살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저도 겨울철에 스키, 스노우보드 이런 거 다 탔었죠. 와, 탔었죠. 그럼 지금 안 타신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은 스키 타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럼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대인 선생님은 무슨 운동? 저는 겨울에 오히려 러닝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약간 찬바람 쐬면서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러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겨울에 제 생각에는 눈싸움이 최고죠. 그 의지와 함께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또 여전히 러닝, 지금 대인 선생님처럼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겨울산이 좋아서 등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질문이 영하에 뛰어도 됩니까? 그리고 겨울 등산은 안전할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볼 텐데, 진짜 양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영하에 뛰어도 됩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조건이 필요하죠. 네네. 몸이 따뜻하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영하 한 마이너스 10도까지도 뛰는 건 크게 문제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그냥 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뛰게 되면 가장 큰 문제. 네네. 조건부가 항상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김 선생님도 이제 어떤 건강학적으로 심혈관이라든가 기관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하의 날씨에서 물론 당연히 뛸 수 있죠. 근데 아까 혈관도 제가 근육이라 그랬고 심장도 근육이라 그랬는데 기관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찬 공기에 갑자기 쐬면 기관지도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근데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쪼그라들면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갑자기 찬 공기에 나가서 노출이 될 때 기관지가 줄어들면 숨이 탁 막히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혹시 그런 걸 부르는 무슨 전문 용어 같은 게 있나요? 운동 유발성 기관지 수축이라고 합니다. 역시 전문 어렵죠? 용어는 좀 어렵군요. 자막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 되겠는데, 저도 그런 운동 운동 유발성 기관지 수축. 네, 지금 김 교수님도 보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확인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아니, 대인 선생님은 어때요? 실제로 겨울에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괜히 뛰고 오셔가지고서는 문제 있고 그러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맞습니다. 저 회원님들 중에 이거는 이제 진짜 실화로 이 수업 전에 몸을 푼다고 집에서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신 분들 중에서 발바닥 통증을 갑자기 호소한다든지 종아리나 햄스트링이 갑자기 올라왔다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정말 운동하겠다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뛰어오셔가지고 몸은 다 풀고, 그러니까 와서 몸을 안 푸시려고. 근데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이제 특히 왜 아침 운동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아침 운동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기관지가 수축이 되면 천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정말 숨쉬기가 곤란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심장 질환이나 혈관에 동맥경화가 많으신 분들, 또 그런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찬 공기에 나가면 심장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은 양상진 교수님 입장에서 이제 또 체육학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맞죠. 우선 몸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근육 반응이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부족한 상태 아니면은 혈압도 상승할 수 있고, 또 이제 기온이 저하돼서 체온이 이제 떨어지는, 이게 세
게 세 가지가 한 번에 오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양 교수님도 혹시 운동을 하시다가 네네. 이런 거 한번 겪어보신 적 아유, 있어요? 아침 운동이라든가 뭐 그걸 많죠. 네, 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늦어서 빨리 옷 입고 막 뛰어나가다가 갑자기 예, 숨이 콕콕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예, 갑자기 뭐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도 근육이 좀 삐끗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좀 예, 삭신이 쑤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애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인생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린다는 게 결국 몸 풀고 준비 운동하는 건데, 예. 아니 그럼 대인 선생님 그러면은 회원분들이라든가 가르쳐드리는 분들께 그렇게 이제 어떤 운동 전에 필수적으로 몸 푸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특히 아침에. 와서 하라고 합니다. 네, 와서 네, 10분에서 15분은 꼭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정말 그냥 아침에 뭐 아무 뭐 몸 풀지 않고 뛰는 건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가장 위험하죠. 자, 그렇다면은 양 교수님 부상 위험 측면에서는 겨울 러닝 그리고 등산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볼까요? 크게 뭐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이런 러닝이나 등산 이런 것들을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보게 되면 첫 번째 지면이 굉장히 딱딱하게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지면 반발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땅이 이제 딱딱하게 돼 있어서 그 관절에 오는 충격도 그만큼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근육의 이런 반응 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좀 울퉁불퉁한 길이나 미끄러운 길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몸을 컨트롤하는데 이 그런 그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반응 생길 수가 속도 있고 늘어지는 게 몸이 이제 그렇게 둔해지는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옷을 조금 많이 껴입어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리고 아니면 준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몸의 이런 반응은 결국은 신경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옷과 조금 더 별개로 신경에서 더 먼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면은 근육이나 힘줄들이 굉장히 아직 유연해지지 않은 상태. 예,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관절이 갑자기 크게 움직임이 일어날 때 손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 대표님 그 등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등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제 특히나 뭐 젖은 낙엽이라든지 혹은 눈이 왔다라고 했을 땐 설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결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면에 대한 좀 적절한 어떤 운동화를 혹은 등산화를 좀 신고 운동하시는 게 좀 안전하게 좀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한 번 미끄러지면 아주 크게 다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청자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한 게 그렇다면은 영화에서 뭐 뛰어도 되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뛰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대인 선생님이 뭘 좀 신경 쓰셔야 될지. 우선 두껍게 입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여러 개로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그렇게 봤을 때 기능성 이너랑 이제 바람막이 조합이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욕심내가지고 4-5개씩 껴입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도면 거의 못 움직인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 딱 2개, 3개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반성을 하는 게 4-5개 껴입은 게 그게 저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예. 또 양 교수님 지금 체온 유지 전략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관절을 이제 다 이렇게 가끔씩 보면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 반팔, 반바지 막 이렇게 몸매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막 이렇게 뛰시는데 관절을 조금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온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모자 같은 경우, 네네, 모자 같은 경우 아니면은 목토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잘 착용을 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쉴 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끔 아까 여러 가지 레이어링처럼 옷을 입은 것들 젖은 옷은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씩 벗어주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목이랑 여기 머리만 따뜻해도 훨씬 따뜻한 느낌이 드니까. 예. 일단은 체온은 그렇게 유지가 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운동은 역시 뛸 때는 호흡이니까 호흡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뛰거나 그러면은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자꾸 입을 벌리고 헐떡헐떡 숨을 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코라는 곳으로 숨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데워지고 습도도 조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고 약간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코에서 데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러닝할 때 저도 뛰어봐서 알지만 코로만 숨 쉬기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계속 입만 벌리고 입으로 막 이러고 뛰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지만 찬바람이 그래도-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러닝할 때 코로만 숨 쉬려면은, 혹시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교수님? 훈련이 필요할 것 훈련이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코로 숨을 쉴 네. 수 있다는 거, 예. 자, 운동 전에 이제 또 한 10분 정도,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대인 선생님은 루틴을 얘기해 주시니까 운동 전에 한 10분 정도 준비 루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바로 달리기보다는 러닝 전에는 조깅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뭐 부상에 대한 예방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몸에 예열을 좀 하면서 충분히 퍼포먼스를 더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워밍업, 이 워밍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달리기 하다 보면은 빠르게도 뛸 때 있고 또 천천히 뛸 때 강도 부분이잖아요. 이 강도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 같은 경우 이제 평소랑 똑같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오버 페이스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호흡 말씀하셨는데 호흡도 굉장히 이제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호흡이 되게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보통 페이스보다 한 10에서 15% 낮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올려주는 것도 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페이스, 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운동량을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강도를 가지고 충분히 내가 웜업이 되고 충분히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주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강도 조절이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봄, 가을에도 좀 날씨 괜찮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긴 있겠죠? 훨씬 보통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10% 언더로 낮춘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충분히 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1분에서 2분 정도 더 하고 나서 올려주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참 욕심이 있어가지고서는 여름이나 뭐 가을이나 뭐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데 내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쓸데없는 의지 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겨울에는 또 겨울산이 또 이제 아름다우니까 등산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등산은 또 뭐가 위험할까요? 제 생각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끄러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체온 조절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바로 추워지게 되면 이제 감기 걸릴 수가 좀 쉽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왜 아이젠 필수니까 아이젠 필수로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땀 부분은 그러니까 좀 예비 옷 같은 것도 좀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뭐 저체온 증상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저체온증이 생기게 되면 일단 손도 저리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요. 입술도 파래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저체온증이 벌써 왔다는 증거기 때문에 빨리 하산하셔서 몸을 녹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산이 아무리 아름다워 네. 위험할 때는 하산해야 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졸중의 위험이 있거나 심장병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산에 올라가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앰뷸런스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초기 치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시간을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겨울산은 안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약간 지병이 있어서 약을 드시거나 그러면 꼭 약 같은 것도 좀 챙겨가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양 교수님은 어떠세요? 꼭 챙겨야 될 게 또 등산에 있다면 뭘까요? 안원수님은 네. 내일 저랑 산에 가시게 되면 뭘 챙기시겠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래도 딱 나는 뭐는 꼭 챙겨야 된다. 저는요, 가다 보면 꼭 배가 고파지고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요즘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스포츠 바. 네네. 그런 거 챙겨가잖아요. 저는 아주 예쁜 통에 술을 딱 챙겨 오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술
요즘에 그 겨울철에 산에 갈 때 체온을 올린다고 술 드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술 좀 가져가셔서 하고 스키장에도 가면 술을 팔아요. 꼭대기에 가면은 따뜻한 정종, 네네 정종을 이렇게 한 잔 먹고 하면 추위를 또 싹 몸이 녹는 것 같으니까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술 말고 물. 네네. 네네. 술 말고 꼭 물을 챙기셔야 되고,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단백이 된 그런 뭐 에너지바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물은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래도 좀 따뜻한 물을 가져가서 그래도 식으면 미지근해지잖아요. 찬물보다는 그래도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따뜻한 물이 어렵겠죠. 추우니까. 네네. 왜 물이 식는다는 착각을 했을까요? 보온병에 가지고 가면 되는데. 예.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화에서도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평소보다도 훨씬 어떤 준비라든가 호흡, 체온 관리, 장비 이런 부분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충 하면 위험하고 제대로 하면은 뭐 안전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 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데니 선생님부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겨울철 러닝이든 등산이든 조금 몸을 잘 데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양 교수님. 겨울철은 예,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나오셔야죠. 그냥 달리기도 하시고 등산도 다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체온 유지. 체온 유지할 수 있게끔 예, 옷 같은 거 잘 챙기시고 특히 준비 운동. 예,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 꼭 잘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 교수님. 아무리 숨이 차도 입으로 헐떡헐떡 숨 쉬지 마시고 꼭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호흡은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하겠습니다. 이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살짝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정말 겨울 운동하실 때 잘 지킬 거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